거기서 지금 당장 손 치워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물류창고 입구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줌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박철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집에 가서 당신 남편이나 챙겨. 그러게. 아니면 오빠랑 놀고 싶어서 그래? 강두철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거들었죠. 한미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박스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장용국 경비원님을 향했습니다. 71세의 경비원은 허리를 숙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긴 사람들이 매일 일하는 곳입니다. 더러운 행동 그만들 하시죠. 뭐야, 이 아줌마 겁도 없네. 겁이요? 왜 제가 겁을 내야 하는 건데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 하지만 경비원님의 눈엔 뭔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옷자락 안쪽에서 반짝이는 금속줄. 그건 군번줄처럼 보였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 관심 없는데 알아야 하나요? 미정 씨의 대답에 두철과 철기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2024년 가을 경기도 외곽의 대형 물류창고였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어요. 창고 입구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까부터 말했잖아. 이번 달 안에 정리해. 강두철이 최수연 입고 담당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물류라인 관리비 그거 안 내면 일 못해. 알아들어? 저는 그런 거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본사에 말씀하셔야죠.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본사? 본사가 여기까지 와서 널 지켜주냐고. 박철기가 한 발 다가서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그냥 위에 말 잘 전해. 그럼 되는 거야. 수연 씨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등 뒤로 철제 선반이 닿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종이박스를 든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한미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걸음을 멈췄죠. 거기서 지금 당장 손 치워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두철이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또 누구야? 저 사람도 여기 직원인가 보네, 형님. 철기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남 일에 왜 끼어들어? 당신이랑 상관없잖아. 미정 씨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박스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수백 번 반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철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어요. 뭔가 거슬리는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여긴 사람들의 쉼터입니다. 행패 부리려면 다른 데 가세요. 행패? 우리가 행패를 부려? 두철이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가씨, 입 조심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물류창고요. 제가 눈이 있으니까요. 미정 씨의 대답에 철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거야? 형님, 제가 한마디 할까요? 가만히 있어봐. 두철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이봐, 난 이 동네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이야. 누가 와도 내 앞에선 고개를 숙였어.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긴 당신 구역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연 씨는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창고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장용국 경비원님이 작게 혀를 찼습니다. 또 저것들이구먼.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경비원님은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온갖 인간 군상을 봐왔어요. 저런 부류가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저 젊은 여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미정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경비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미정 씨의 옷자락이 살짝 펄럭였어요. 그 순간 안쪽에서 반짝이는 금속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비원님만이 그걸 보았죠. 저건 뭐지? 철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 아줌마 그냥 겁주면 알아서 꺼질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두철이 손을 뻗어 미정 씨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만 스쳤어요. 미정 씨가 반 발짝 옆으로 비켜섰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피한 건지 우연인지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두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야, 지금 피한 거야? 손이 더러워 보여서요. 미정 씨의 대답에 철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이년이 진짜. 철기야, 조용히 해. 두철이 손을 들어 철기를 제지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밌네. 오랜만에 재밌는 사람 만났어. 두철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 나야. 지금 창고로 와. 일손이 좀 필요해. 전화를 끊은 두철이 느긋하게 웃었어요. 아가씨, 곧 우리 애들이 올 거야. 그때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수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비원님은 비상 버튼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미정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몇 명이 오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요. 수연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 권한이 없어요. 본사번호 드릴 테니까 거기에 연락하세요. 본사번호? 그거 받아서 뭐하게? 철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두철이 천천히 수연 씨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가씨, 내가 왜 여기까지 직접 왔는지 알아? 뭐 몰라요. 체면 때문이야.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거든. 두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두철이 힘을 잃었다. 이제 만만해졌다. 그런 소리가 들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으니까 온 거지. 수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번 달 전화도 당신들이었죠? 오, 기억하네. 매일 밤마다 전화 와서 잠을 못 잤어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무서웠어? 그럼 됐네.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두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더 맘에 드네. 목소리만 들을 때보다 훨씬 예쁘잖아.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칭찬인데 기분 나빠? 미정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 아까 그 아줌마. 철기가 눈을 흘겼습니다. 아직도 안 갔어? 집에 가족 없어? 있든 없든 당신이랑 상관없죠. 이야, 말대꾸는 잘하네. 철기가 미정 씨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두철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철기야. 왜요, 형님? 귀찮게 하지 마. 어차피 곧 애들 오니까. 두철이 손목시계를 흘깃보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가씨, 우리 애들 오면 그땐 후회해도 늦어. 미정 씨는 대답 대신 수연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많이 무서우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아까 전화 얘기요. 밤마다 왔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한 달 전부터는 창고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연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신고해도 소용없고 회사에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미정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차분하던 눈에 미세한 열기가 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참으려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미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수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괜히 저 때문에 피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지난달에 다른 창고 직원도 병원에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죠. 참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해질 뿐이거든요. 창고 구석에서 경비원님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 아가씨 말투가 참 독특하네. 보통 사람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차분할 수 없을 거예요. 경비원님은 아까 본 금속빛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철의 얼굴에 득이에 찬 미소가 번졌죠. 왔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차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내렸어요. 형님, 부르셨습니까? 저기 저 여자 좀 봐. 입이 참 거칠더라고. 철기가 킥킥거리며 미정 씨를 가리켰습니다. 형님, 저 아줌마가 아까부터 훈수 두고 있어요. 진짜요? 요즘 세상에 겁없는 사람도 다 있네. 새로운 남자들이 미정 씨를 에워쌌어요. 두철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직도 여기 서 있을 거야? 미정 씨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5명의 남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5명이요? 더 안 불러도 돼요? 두철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저 여자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5명의 남자가 미정 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3명은 하나같이 덩치가 컸어요. 형님, 이 아줌마가 문제라고요? 입이 좀 걸더라고. 두철이 턱짓으로 미정 씨를 가리켰습니다. 한 번만 더 까불면 좀 혼내줘야겠어. 철기가 한 발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아줌마,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봐줄게. 어때?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까부터 말대꾸한 거, 형님 기분 나쁘게 한 거 다 잘못이지. 그건 잘못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건데요. 미정 씨의 대답에 철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진짜 이 여자가. 그때 수연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 제가 사과할게요. 이분은 그냥 지나가다 저 도우려고 한 거예요.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두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려고. 아가씨도 똑똑히 봐도. 무슨 정리요? 앞으로 누가 이 동네 주인인지 알려주는 거지. 미정 씨가 수연 씨를 살짝 뒤로 밀었어요. 뒤에 계세요. 네. 제가 처리할게요. 수연 씨는 영문을 몰랐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확신 때문에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철이 헛웃음을 쳤어요. 처리한다고? 아줌마 혼자서? 왜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대단하다. 두철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야, 저 여자 좀 잡아. 덩치 큰 남자 하나가 미정 씨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허공만 스쳤습니다. 미정 씨가 반 발짝 비켜서면서 자연스럽게 피한 거였죠. 남자가 다시 손을 뻗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마치 물이 흐르듯 미정 씨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뭐야, 왜 못 잡아? 철기가 짜증을 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잡았는데. 잡긴 뭘 잡아, 빨리 해. 두철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경비원님은 창고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피하는 게 아닌데. 수십 년간 별의별 상황을 다 봐온 그였지만 저런 움직임은 처음이었어요. 훈련받은 사람의 몸놀림이야, 저건. 확신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내가 직접 할게. 철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나섰어요. 아줌마 얌전히 있어. 다치기 싫으면. 다칠 사람은 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느낌이요. 철기가 미정 씨의 손목을 거칠게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철기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면서 동시에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죠. 철기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목에 저릿한 통증이 퍼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이 안 됐거든요. 두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기야, 뭐 하는 거야? 형님,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손목이. 갑자기는 무슨, 제대로 안 한 거지. 두철이 직접 앞으로 나섰어요. 아가씨,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요. 그쪽이 넘어진 거죠. 미정 씨의 옷깃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님의 눈이 커졌어요. 옷깃 안쪽으로 금속줄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아까는 반짝임만 봤는데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군번줄이 맞아. 저건 군번줄이야. 경비원님은 젊은 시절 해병대에서 복무했어요. 그래서 그 특유의 형태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근데 저 줄 뭔가 달라. 일반 군번줄보다 좀 더 두껍고 길어 보였습니다. 혹시 특수부대 쪽인가? 수연 씨는 떨리는 눈으로 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아까부터 계속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두철이 손가락으로 미정 씨를 가리켰습니다.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걸 왜 제가 말해야 하죠? 대답해. 아까부터 이상하잖아. 이상한 건 여기 와서 행패 부리는 쪽이에요. 미정 씨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지금 가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할게요. 두철의 콧방울이 떨렸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군림해 왔는데 여자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요. 좋아, 두고 보자고. 그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철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접이식 칼이 들려 있었어요. 아가씨, 마지막 기회야. 칼날이 창고의 형광등 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여기서 끝내줄게. 수연 씨가 비명을 삼켰어요. 저 사람 칼 들었어요. 알아요, 괜찮아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뒤에 가만히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철기가 아픈 손목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어요. 형님, 조심하세요. 저 여자 뭔가 있어요. 닥쳐, 네가 못한 거잖아. 두철이 칼끝을 미정 씨에게 겨눴습니다. 이봐, 칼 앞에서도 저렇게 뻣뻣한 여자는 처음이야. 미정 씨는 대답 대신 두철의 손을 바라봤어요. 칼을 쥔 방식, 손가락의 위치, 팔의 각도까지 훑는 눈빛이었죠. 칼 잡는 법을 모르시네요. 뭐? 엄지가 칼날 쪽으로 가 있으면 힘 조절이 안 돼요. 본인 손만 다쳐요. 두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미정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누가 누구한테? 칼 들고 설치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세요.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철의 콧방울이 떨렸어요. 형사처벌? 웃기네.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갈랐지만 미정 씨의 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철이 다시 베어내렸지만 또 빗나갔죠. 이게 뭐야? 왜 안 맞아? 세 번째 공격이 허공을 가르자 두철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야, 뭐해 이것들아.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미정 씨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파고들었어요. 첫 번째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그 힘을 이용해 두 번째 남자에게 밀어붙였죠. 두 사람이 엉키며 넘어지는 사이 미정 씨는 이미 세 번째 남자의 뒤를 잡고 있었습니다. 목 뒤를 가볍게 누르자 남자는 무릎부터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3초였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는 데 걸린 시간이요. 헉! 철기가 뒤로 물러섰어요. 형님, 저거 사람 아니에요. 수연 씨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과는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저 사람 대체 누구야? 경비원님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경찰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물류창고에서 폭력 사건이요. 낮은 목소리로 주소를 읊조리며 경비원님은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가씨한테 도움은 필요 없겠지만 저놈들 잡아가려면 경찰이 와야지. 두철만 서 있었습니다. 부하 4명이 전부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칼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게 말이 돼? 미정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칼 내려놓으세요. 가까이 오지 마. 두철이 칼을 앞으로 내밀었지만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대로 안 끝나. 두고 봐. 그 말 아까부터 몇 번째예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가워졌어요. 협박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건 자신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두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 진짜. 그가 칼을 들고 돌진했어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가며 두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고 꺾고 누르는 동작이 하나로 이어졌죠. 두철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창고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 씨가 두철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바닥에 눌렀어요. 경고했잖아요. 칼 잡는 법을 모르면 본인이 다친다고. 두철은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신음만 흘렸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철은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이년아, 당장 나. 움직이면 팔 꺾여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철기가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 이 바보야. 두철의 고함이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경비원님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경찰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마워요. 미정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아까 신고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타이밍이 딱이었어요. 경비원님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신고할까 말까 망설였거든요. 왜요? 보복이 무서웠죠. 저놈들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지 아가씨는 모를 거예요. 알아요. 미정 씨가 바닥에 눌린 두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더 신고하셔야 했던 거예요. 참으면 계속 당하거든요.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다리가 아직도 후들거렸습니다. 저기요. 네. 정말 감사해요. 아까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 동안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정 씨가 고개를 돌려 수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정말 많이요. 수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신고해도 소용없고 회사에 말해도 모른 척하고 그냥 제가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미정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증거 다 남았으니까요.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경비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필요하면 증인 서겠습니다. 어르신까지 감사해요. 수연 씨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창고 입구로 경찰차 2대가 들어왔어요. 빨간 불빛이 창고 벽면을 훑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경찰 4명이 내렸죠.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비원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직원을 협박하고 칼까지 들었어요. 칼이요? 경찰이 바닥에 떨어진 접이식 칼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저기 바닥에 눌려있는 사람 거요. 경찰의 시선이 두철에게 향했어요. 저분이 가해자입니까? 네, 저 사람이 두목이고요. 나머지는 부하들이에요. 경비원님이 쓰러진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5명이서 여자 둘을 협박했어요. 경찰 한 명이 미정 씨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피해자 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저는 지나가다 도운 사람이에요. 지나가다요? 경찰이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혼자 제압하신 겁니까? 상황이 급해서요. 경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실례지만 혹시 무술하시는 분입니까? 조금요. 미정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 의문이 가득했죠. 두철이 바닥에서 버둥거렸어요. 야, 나 좀 풀어. 저 여자가 먼저 폭행한 거야. 지금 진술하시는 겁니까? 진술이고 뭐고 전현이 우리 애들 다 때렸다고. 경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자세한 건 서에서 조사하겠습니다. 미정 씨가 두철의 팔을 놓아줬어요. 두철은 일어나자마자 손목을 부여잡으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또 그 말이에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받아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협박은 한 번이면 충분해요. 철기와 부하들도 하나씩 일어났어요. 경찰이 그들을 경찰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전원 동행조사 나가겠습니다. 피해자분들도 진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연 씨가 대답했어요. 경비원님이 미정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아까 보니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던데. 네.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미정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 해병대에 있었거든요. 저런 동작은 훈련 안 받으면 절대 못해요. 미정 씨는 대답 대신 옷깃을 여몄습니다. 금속줄이 다시 안쪽으로 숨겨졌어요. 그냥 호신술 좀 배웠어요. 호신술이요? 경비원님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뭐, 아가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수연 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미정 씨의 정체가 더 궁금해졌지만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두철이 창문 너머로 미정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분노가 가득했죠. 미정 씨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어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요. 경찰차가 떠난 뒤 창고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연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난 거 맞죠? 네, 일단은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원님이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나는 경비실 가서 CCTV 백업해 둘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모료 당연한 건데. 경비원님이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둘만 남자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까 경비원님이 물어봤잖아요. 네. 군대 다녀오셨냐고요. 미정 씨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들으셨네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호신술 배웠다고만. 네, 그랬죠.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미정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뭐요? 호신술로는 저렇게 못해요. 저도 학원 다녀봤거든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남자 5명을 3초 만에 제압하는 건 영화에서나 보는 거예요.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한 발 다가섰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질문인데요? 진짜 누구세요? 창고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굳이 아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요? 네, 저는 그냥 지나가다 도운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수연 씨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한테 3년 동안 참으셨냐고 물었을 때요. 그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정 씨가 잠시 수연 씨를 바라봤어요. 예리하시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거죠? 글쎄요, 그건. 그때 창고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입구로 향했죠.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대, 3대, 4대.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 안을 훑었어요. 저게 뭐예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렸어요. 남자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명, 8명, 12명. 전부 손에 쇠파이프나 강목을 들고 있었죠. 두철이 아까 전화한 게 있었나 보네요. 미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사람 더 보내라고 했었거든요. 남자들이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 형님 잡아간 년이 어디 있어? 저기 있네. 형님 말대로 여자들이야. 뭐야, 진짜 여자가 우리 형님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야, 전현이 격투기 선수라도 돼? 아무리 그래도 12명한테 당하겠어? 미정 씨가 주변을 훑었어요. 12명이 반원형으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뒤쪽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죠. 정면 돌파는 가능하지만 수연 씨가 문제였어요. 미정 씨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발, 두 발. 수연 씨를 등 뒤로 감싸며 창고 구석 쪽으로 이동했어요. 전현 물러서네. 선두의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아까는 큰 소리 치더니 겁먹었나 보네. 그러게 숫자 보니까 다르지? 남자들이 킥킥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수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냥 자리 잡는 중이에요. 자리요? 네, 싸우기 좋은 자리요. 미정 씨가 멈춘 곳은 창고 구석이었습니다. 등 뒤로 벽이 있고 양옆으로 철제 선반이 세워져 있었죠. 좁은 통로라 한 번에 2~3명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지형이었어요. 수연 씨, 저 선반 뒤에 숨어 계세요. 네. 지금부터 좀 복잡해질 거예요. 절대 나오지 마시고요. 미정 씨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경비원님이 눈치채면 다시 신고해 주실 거예요. 수연 씨는 떨리는 다리로 선반 뒤로 숨었어요. 틈 사이로 미정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가 12명의 남자들 앞에 홀로 서 있었죠. 야, 저거 구석에 몰렸네. 이제 도망도 못 가겠다. 형님, 복수 확실히 하자. 남자들이 쇠파이프를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손을 가볍게 풀며 어깨를 돌렸습니다. 마치 준비 운동을 하듯이요. 뭐야, 저거 지금 스트레칭해? 미쳤나, 진짜? 좋아,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자. 선두의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돌진했습니다. 그 뒤로 2명이 더 따라붙었어요. 미정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차분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서렸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좁은 데서 싸우는 건 제가 더 익숙한데요. 수연 씨가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덩치 큰 남자가 강목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야, 전현 도망갔네. 됐어. 전현은 나중에 잡아. 덩치 큰 남자가 강목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먼저 인연부터 확실하게 해. 미정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깨를 스친 상처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죠. 창고 안에는 쓸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쇠파이프, 밧줄, 무거운 박스들, 그리고 천장에 매달린 화물용 체인. 뭘 봐, 도망갈 곳 찾아. 덩치 큰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소용없어, 출구 다 막았으니까. 도망가려는 게 아니에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뭐가 있나 확인한 거예요.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야, 전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좋아, 확실하게 가르쳐주자.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미정 씨가 옆으로 이동하며 쌓여있던 박스를 발로 밀었습니다. 무거운 박스가 굴러가며 선두 남자의 발목을 걸었죠. 흑! 남자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그 틈에 미정 씨가 벽에 걸린 소방 호스를 잡아당겼습니다. 호스가 풀리며 바닥에 뿌려졌죠. 뒤따라오던 2명이 호스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이게 뭐야? 야, 조심해. 덩치 큰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바닥 좀 봐.
하지만 미정 씨는 이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천장의 화물용 체인을 잡아당기자 연결된 도르래가 움직였습니다. 체인 끝에 매달린 철제 팔레트가 흔들리며 내려왔어요. 위험해, 비켜. 남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대형이 무너졌죠. 야, 전현이 지금 우리 갖고 놀아? 덩치 큰 남자가 이를 갈았어요. 전부 한꺼번에 들이쳐 남은 7명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미정 씨가 무릎을 낮추며 가장 가까운 남자의 다리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등 뒤로 빠져나오며 그 남자의 등을 밀었습니다. 밀린 남자가 앞에서 달려오던 동료와 정면 충돌했죠. 으악! 두 사람이 엉켜 쓰러졌어요. 미친, 전현 어디 갔어? 뒤에 있어. 남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10명이 뒤엉키니 서로가 서로를 방해했어요. 미정 씨가 쓰러진 남자의 쇠파이프를 주워들었습니다. 이제 좀 공평해졌네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덩치 큰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아까부터 느꼈지만 저 여자의 움직임은 분명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야, 잠깐. 그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막았습니다. 전현, 뭔가 이상해. 이제야 눈치챘어요? 미정 씨가 쇠파이프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지금 전혀 무섭지 않아요. 허세 부리지 마. 허세가 아니에요. 미정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상황은 익숙하거든요. 익숙하다고? 네, 훈련받았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덩치 큰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훈련? 무슨 훈련? 그건 알 필요 없어요. 미정 씨가 쇠파이프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대신 선택권을 드릴게요. 선택권? 네, 지금 여기서 멈추면 다친 사람 없이 끝나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계속하시겠다면 저도 진짜로 할 거예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자들의 시선이 덩치 큰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형, 어떡해? 전현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많잖아. 덩치 큰 남자가 고민하는 사이 미정 씨가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했어요. 참, 아까 그 여자분이 신고하러 갔죠? 그게 왜? 경찰 오는데 보통 7분 걸려요. 지금 한 5분쯤 됐을 거예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분 남았네요. 결정하세요. 덩치 큰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찰이 오면 전원 현행범 체포였습니다. 이미 무기 들고 협박한 것만으로도 중범죄였죠. 형, 빨리 결정해. 시간 없어. 부하들이 재촉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덩치 큰 남자가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우르르 참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미정 씨는 쫓아가지 않았어요. 쇠파이프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지니 통증이 밀려왔죠. 수연 씨가 경비원님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네, 다 도망갔어요. 어깨에서 피가 나요. 스친 거예요. 괜찮아요. 경비원님이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아까 보니까 그냥 싸운 게 아니던데. 네. 창고 지형을 이용하고 시간 계산하고 심리전까지. 경비원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미정 씨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창고 위로 번지고 있었죠. 지금부터 진짜 말씀드릴게요. 미정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여기 왔는지요. 경찰차 세대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도망치던 남자들 중 5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나머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피해자분, 진술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수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연 씨가 대답하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야, 아까 그년 맞지?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강두철 형님 동생이야. 형님이 경찰서 끌려갔다며? 저는 몰라요. 끊을게요. 끊어? 야, 집 주소 알아. 가족도 알아. 수연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가 다가와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바꿨어요. 뭐야, 누구야? 아까 형님 잡은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뭐, 겁먹을 줄 알아? 겁먹을 건 당신이에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통화 녹음되고 있어요. 경찰 바로 옆에 있거든요. 뭐? 협박죄 추가되는 거 알죠? 똑똑하면 전화 끊고 도망가세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수연 씨가 휘청거렸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집 주소 안다고 했어요. 허세예요. 허세요? 진짜 알았으면 전화 안 하고 바로 찾아갔을 거예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겁주려고 한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경찰이 다가왔어요. 지금 협박 전화 온 겁니까? 네, 녹음했어요. 미정 씨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강두철 동생이라고 했어요. 번호 추적하시면 될 거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경비원님이 미정 씨 옆으로 왔어요. 아가씨, 대단하네요. 뭐가요? 아까 싸울 때도 그렇고 지금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경비원님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미정 씨는 대답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어깨 상처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손목 안쪽에 흉터가 드러났죠. 경비원님의 눈이 멈췄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들. 손목을 감싸듯 나 있는 여러 겹의 자국이었어요. 저건 경비원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수연 씨가 물었어요. 저 흉터 나도 비슷한 거 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군대에서.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포박 탈출 훈련할 때 생기는 자국이에요. 일반 부대는 안 하는 훈련이죠. 수연 씨가 미정 씨의 손목을 바라봤어요.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소매를 내렸습니다. 어르신, 눈이 정확하시네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글쎄요. 대답을 피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미정 씨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상상에 맡길게요. 그때 경찰 한 명이 뛰어왔습니다. 신고 하나 더 들어왔어요. 뭔데요? 아까 도망간 놈들이 근처 편의점에서 또 행패 부렸대요. 뭐? 가게 주인이 신고했어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디예요? 여기서 500m 정도요. 제가 갈게요. 네. 민간인이 왜요? 아까 도망간 놈들이면 제가 얼굴 알아요. 경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미정 씨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저보다 저 사람들이 더 위험하니까요. 수연 씨가 뒤따라가려 했습니다. 언니, 나도 갈게요. 안 돼요. 여기서 진술 끝내세요. 하지만 수연 씨, 미정 씨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수연 씨는 본인 몫을 하세요. 수연 씨가 멈췄습니다. 미정 씨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도 숨어 있었죠. 꼭 무사히 돌아와요. 그럴게요. 미정 씨가 짧게 대답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아가씨,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도 알아요.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체가 뭐든 상관없어요. 왜요? 저 사람은 나서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외면할 때 혼자 나서는 사람. 경비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무섭다고요? 응, 저런 사람은 끝까지 가거든. 미정 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다음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편의점은 창고에서 5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도착했을 때 유리문이 박살나 있었어요.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돈 있는 거 다 내놔. 제발 살려주세요. 미정 씨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망쳤던 남자 4명이 편의점 안을 휘젓고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카운터 앞에서 주인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었죠. 바닥에는 과자 봉지와 깨진 유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구석에 웅크린 여고생이 떨며 물었어요. 조용히 해. 남자 한 명이 여고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미정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차분한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덩치 큰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저년 아까 창고에 있던 년이잖아. 뭐? 여기까지 왜 온 거야? 경찰이랑 같이 온 건가?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까 창고에서 당한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덩치 큰 남자가 주인 할아버지를 밀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야, 밖에 경찰 있어? 없어요. 없다고? 혼자 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혼자라고? 미쳤나, 진짜? 덩치 큰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야, 아까는 창고라서 졌어. 여기는 좁아서 유리해. 그가 카운터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병을 깨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복수 확실히 해줄게. 주인 할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여고생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카운터, 진열대, 냉장고, 그리고 바닥에 널린 물건들.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기름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미정 씨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그 병 내려놓으면 상해제만 받아요. 뭐? 근데 휘두르면 특수폭행이에요. 형량이 확 달라져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덩치 큰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뒤에 부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시끄러워. 그가 깨진 병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미정 씨가 발로 기름병을 찼어요. 병이 남자의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남자가 밟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죠. 흑! 균형을 잃은 그의 팔을 미정 씨가 낚아챘습니다. 비틀고 꺾는 동작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깨진 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으악! 덩치 큰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팔이 등 뒤로 꺾인 채 꼼짝 못했죠. 나머지 3명이 멈칫했습니다. 아까 창고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거든요. 어떡해? 도망쳐. 한 명이 뒤로 돌아섰어요. 미정 씨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망치려던 남자가 문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컥! 코피가 터지며 주저앉았죠. 2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미정 씨가 몸을 낮추며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격했어요.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죠. 마지막 남자가 2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이야. 늦었어요. 미정 씨가 다가가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가 뒤로 넘어지며 진열대를 쓰러뜨렸습니다. 10초였습니다. 4명이 전부 바닥에 널브러지는데 걸린 시간이요. 주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 당할 줄 몰랐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끝났어요. 미정 씨가 여고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학생, 다친 데 없어요? 네, 없어요. 여고생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근데 언니, 어떻게 그렇게 잘 싸워요? 배웠어요. 어디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줄게요. 미정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현장이에요. 4명 전부 제압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오고 있었죠. 주인 할아버지가 미정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경찰이에요? 아니요. 군인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미정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른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뭐가 됐든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미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한 건데요. 바닥에 쓰러진 덩치 큰 남자가 신음했어요.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미정 씨가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끝났어요. 당신이 모를 뿐이에요. 경찰차가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이 편의점 남자들을 연행하는 동안 미정 씨는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지니 온몸이 무거웠죠. 아가씨, 주인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밴드와 소독약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라도 붙여요. 피나잖아요. 괜찮아요, 어르신. 괜찮긴, 내가 봐도 아파 보여.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미정 씨의 어깨에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따가웠지만 미정 씨는 인상 하나 쓰지 않았어요. 참을성도 좋네, 군인 같아. 자주 들어요. 진짜 군인이에요? 미정 씨가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밴드를 붙이며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군대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응, 70년대에 최전방에서 복무했어. 할아버지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전우들이랑 죽고 사는 일 많이 겪었지. 미정 씨가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말이야, 아가씨 움직임 보니까 그때 생각나더라고. 무슨 생각이요? 진짜 훈련받은 사람은 달라. 눈빛부터 다르거든. 할아버지가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눈, 내가 아는 눈이야.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밴드를 다 붙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뭘 하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어. 네. 오늘 아가씨가 나랑 저 학생 살렸어. 그게 전부야. 미정 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고맙긴 내가 고맙지. 할아버지가 주름진 얼굴로 웃었어요. 세상에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진술은 내일 서에서 받겠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네, 알겠어요. 미정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편의점을 떠나 창고 쪽으로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피로가 몰려왔거든요. 창고가 보였을 때 누군가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수연 씨였습니다. 언니. 수연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다쳤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어깨에 피 났잖아요. 수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만 아니었으면 언니가 다칠 일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정 씨가 수연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연 씨. 네. 아까 소화기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요? 그거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수연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요? 네, 무서웠을 텐데 도망 안 가고 저 도우려고 나왔잖아요. 미정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언니가 혼자 싸우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 마음이 용기예요. 언니, 진짜예요. 수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수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가 가만히 안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요. 경비원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멈춰 섰어요. 끼어들기 미안해서 잠시 기다렸죠. 수연 씨가 눈물을 훔치며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울어서.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미정 씨가 미소 지었어요. 참는 것보다 나아요. 경비원님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고생 많았어요. 어르신도요. 나는 뭘 했다고. 신고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큰 도움이에요.
경비원님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가씨,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미정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까지요? 남의 일인데 목숨 걸고 나서잖아. 보통은 못해요. 글쎄요. 미정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요. 경비원님과 수연 씨가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혼자 버텼죠. 이 악물고. 창고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미정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의 차분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못 지나쳐요. 미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하잖아요. 경비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가씨, 좋은 사람이네. 별 말씀을요. 아니야, 진심이야.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 아가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미정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때 미정 씨의 옷깃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목에 걸린 금속줄이 드러났어요. 경비원님의 눈이 멈췄습니다. 아가씨, 저거. 네. 그 목걸이 좀 봐도 돼요? 미정 씨가 멈칫했습니다. 경비원님의 시선이 목에 걸린 금속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거 군번줄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뭔가 다른 것 같아서 미정 씨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옷깃 안쪽으로 손을 넣어 금속줄을 꺼냈습니다. 줄 끝에 인식표가 달려 있었어요. 일반 군번줄과는 확실히 달랐죠. 경비원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설마. 인식표 한쪽에 특수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어요. 숫자 707과 독수리 문양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경비원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가씨, 707 출신이에요? 수연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707이 뭐예요? 대테러 특수부대야. 경비원님이 설명했어요. 군대에서도 최정예 중에 최정예, 일반인은 들어가지도 못해. 수연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특수부대요? 미정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진짜요? 네, 전역한 지 3년 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비원님이 한 발 물러서며 허리를 숙였어요. 아이고, 내가 뭣도 모르고. 어르신, 왜 그러세요?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707이면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대한민국 최고 부대잖아요. 미정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까처럼 싸워요? 훈련받으면 할 수 있어요. 에이, 그게 어디. 수연 씨가 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언니, 그러면 아까 그 움직임이 전부. 네,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경비원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가씨, 겸손도 정도가 있지. 겸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미정 씨가 인식표를 다시 옷 안으로 넣었습니다. 707이든 뭐든 결국 사람이 사람 돕는 거잖아요. 수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언니. 네. 왜 말 안 했어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덜 걱정했을 텐데.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부담이요? 네. 특수부대라고 하면 다들 거리 두거든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무슨 경험이요? 알고 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요.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창고 앞이 조용해졌어요. 수연 씨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네. 언니가 특수부대든 뭐든 상관없어요. 수연 씨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저한테 언니는 그냥 날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미정 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수연 씨, 진심이에요. 언니 덕분에 오늘 버틸 수 있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언니가요? 네, 소화기 들고 나와줬잖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수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큰 거예요. 미정 씨가 수연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라서 힘이 났어요. 경비원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 좋네. 어르신. 아가씨, 고마워요. 제가요? 응, 오늘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봤어. 경비원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거 알게 돼서 고마워. 어르신, 나도 젊었을 때 저렇게 살고 싶었거든. 미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맙긴 내가 고맙지.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더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형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최수연 씨 되시죠? 추가 진술 받으러 왔습니다.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런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가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네, 갑자기 힘이 빠져서. 당연한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오늘 진술만 마무리하면 당분간 연락 안 드려도 될 겁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강두철 1단건은 이번에 확실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협박, 녹음까지 전부 확보됐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진짜로 처벌받는 거예요? 네,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년 동안 아무리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가 수연 씨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 됐네요. 언니 덕분이에요. 제 덕분 아니에요. 미정 씨가 수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버텼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네, 3년 동안 포기 안 하고 버텼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수연 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참은 거예요. 그게 버틴 거예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 이건 꼭 기억해요. 뭔데요? 오늘 일 수연 씨 잘못 아니에요. 네. 피해자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전부 가해자한테 있는 거예요. 수연 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자책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가, 계속 스스로를 탓했었죠.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할 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어요. 수연 씨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이제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비원님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가씨, 형사님이 진술 받으러 가자고 하네요. 아, 네. 수연 씨가 미정 씨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여기 있을게요. 금방 올게요. 수연 씨가 형사를 따라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아까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경비원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이제 괜찮아지겠네요. 네, 그럴 거예요. 아가씨 덕분이야. 미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경비원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 많아도 옆에 서주는 사람은 드물거든. 미정 씨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더 많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경비원님이 옆에 나란히 섰어요. 아가씨,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일 계속 할 거야? 이런 일이요? 남 돕는 일 말이야. 미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눈앞에 있으면 못 지나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재능이야. 재능이요? 응, 나서는 것도 재능이거든. 경비원님이 웃었어요. 저런 사람이 세상 지키는 거지. 미정 씨가 경비원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도 오늘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나는 뭘. 신고도 하시고 증인도 서주시고.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경비원님이 멈칫했어요. 아까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거였죠. 이 아가씨가. 경비원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말도 잘하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 씨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수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언니 왔어요? 응, 수연 씨도 불려왔어요? 네, 아까 진술 마무리했어요. 수연 씨의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형사가 다가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강두철, 박철기 외 일당 총 14명 전원 구속 송치됐습니다. 전원이요? 네, 편의점에서 잡힌 4명까지 포함해서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강두철이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한 씨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형사가 피식 웃었어요. CCTV 보여주니까 바로 입 다물더군요. CCTV요? 칼 들고 덤비는 장면, 부하들 데리고 협박하는 장면, 전부 찍혀 있었거든요. 형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갈미수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전과가 많아서 실형 최소 5년은 나올 겁니다. 다행이네요. 참 강두철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여자한테 진 게 아니라 운이 나빴던 거라고. 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끝까지 현실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 탓을 하는 사람. 사무실을 나오니 수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됐어요? 전원 구속이래요. 강두철은 실형 나올 거고요. 수연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네, 그냥 다리에 힘이 빠져서.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무서웠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진짜 끝났네요. 미정 씨가 손을 내밀어 수연 씨를 일으켜 세웠어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긴장해서 못 먹었어요.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수연 씨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기분 탓 아닐 거예요. 진짜 달라진 거예요. 수연 씨가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정한 건 없어요. 또 누가 힘들어하면 나설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알아요. 언니는 그런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햇살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햇살이 더 따뜻해져 있었어요. 수연 씨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밥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편하게 먹었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수연 씨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이제 어디로 가요? 글쎄요, 아직 정한 건 없어요. 집이 어디예요? 서울이요. 서울이면 여기서 꽤 먼데.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 타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오늘 돌아가요? 네, 아마도요. 수연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벌써요? 미정 씨가 수연 씨를 바라봤어요. 왜요?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네. 수연 씨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헤어지려니까.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연락하면 되죠. 번호 알잖아요. 수연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맞다, 번호 있지. 힘들면 연락해요. 언제든지요. 진짜요? 네, 약속이에요. 두 사람이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님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아가씨들 왔어요? 네, 어르신. 밥은 먹었어요?
네, 방금 먹고 왔어요. 경비원님이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오늘 가는 거야? 네, 어르신. 그래, 고생 많았어. 어르신도요. 나는 뭘. 경비원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고생한 거지. 미정 씨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감사했어요. 뭘 감사해, 내가 감사하지. 신고도 해주시고, 증인도 서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경비원님이 주름진 얼굴로 웃었어요. 아가씨, 건강해요. 어르신도요. 수연 씨가 미정 씨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언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수연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는 진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미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전역한 군인이라고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대답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냥요. 그냥이요? 네, 그냥 할 줄 아는 일이 조금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연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미정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일에 나선 것뿐이에요. 수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이미 됐잖아요. 미정 씨가 수연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제 소화기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요? 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눈앞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용기예요. 수연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고마워요, 언니. 고마워할 거 없어요. 아니에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도요. 미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만나서 좋았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경비원님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미정 씨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요. 수연 씨도 잘 지내요. 언니도요. 미정 씨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연 씨와 경비원님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응?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응, 대단한 사람이야. 경비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저 아가씨 말이 맞아. 뭐가요? 대단한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경비원님이 멀어지는 미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앞에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그렇죠? 응, 세상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미정 씨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햇빛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수연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죠. 세상에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약한 사람 곁에 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외면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나서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